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나스닥도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야간 선물은 계속 강세 국면이었고 차이나 A5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3%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시아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볕들날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장 시작 전 현물 동시호가 상황은 가관이었죠. 삼성전자를 1%에서 출발시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등 강세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동시호가는 어쨌든 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또 초반에는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는 듯 했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도 한몫했고요. 하지만 10분 만에 이 개인들이 무려 50억이 넘는 콜옵션을 빠르게 매수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420.9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슈팅을 주는 동안 현물 시장에서는 별다른 액션이 없었고요. 개인들이 옵션 해지를 마치자마자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해서 전일이 개인 선물 매도 평균 단가를 살짝 훼손하는 자리인 417.20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물 시장도 제법 하락을 했는데 지수 자체의 하락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전일 이 상승폭을 좀 돌려주는 그런 하락이 나왔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품매도를 외쳤는데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보이지 않았고 단지 어제의 상승을 약간은 되돌려주는 그런 흐름만 보였지 전반적으로는 계속 강세였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매도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힘듭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5천원 쌓고 풋옵션도 3만 개량 넘게 매수하고 콜옵션도 70억 넘게 매도하는 등 하방 포지션을 세게 쌓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시장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타협입니다. 하루 종일 선물 미결 계약정이 무려 5,200계약이나 풀렸죠. 선물 미결이 풀린 것은 이 9월물 선물 만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12월물 선물로 롤링업을 하려는 그런 스프레드 거래 때문에 미결이 풀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이 롤링업 거래는 이 만기주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물 선물도 잘 보시면 오늘 점심경에 무려 1000계약 넘게 미결이 풀리죠. 따라서 오늘의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 이 타협은 시장을 숏으로 본 쪽 그리고 저 바닥에서 롱으로 잡아서 끌고 온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타협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다 보니 이 점심경 시장이 오를 때도 생각보다 세게 오르지 않았고 또 이후에 다시 밀릴 때도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현물 매매도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모든 게 그냥 조용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우선 오늘 시장이 이렇게 껌딱지를 쳤다고 하면 옵션 변동성이 외가격 중심이 됐던 등가격이 됐던 쫙쫙 빠져줘야 되는데 사실상 변동성이 전혀 죽지를 않았죠. 특히 아침 9시 10분에 개인이 콜옵션 매수로 시장이 일시적인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양 옵션이 빨갛게 그것도 심각하게 변동성이 살아나는 현상이 있었죠.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만큼 현재의 지수에 대해서 타협이 이루어지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오래 버틸 것이라는 믿음으로 양매도를 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수가 내릴 때보다는 오를 때 변동성이 살아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장이 하락은 아직은 제한적이라 보지만 현물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간단히 언급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1000억도 안 된다고 하지만 LG화학 한 종목에서만 2200억 이상 매도를 한 것을 감안 안 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바스켓으로 골고루 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총 1, 2, 3등에만 2000억 넘게 매수를 했으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묘한 돛지를 만들고 끝났는데요. 이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해외 시장 관계없이 1포인트 넘게 오른 데다가
양 옵션 가격, 특히 외 가격은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우리 시장은 또 풋옵션 매도의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오전장에는 풋옵션 매도가 돈이 되겠지만 오후장에는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타협이 나온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시장이 가벼워져 갔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키우기보다는 우리도 좀 줄여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중화권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기준 다시 15,977포인트까지 올라서서 전일이 고점 부근까지 오른 다음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죠. 결국 오후 5시 10분부터는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당일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장중 반등 시도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독일 증시만큼은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윗꼬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스탁스 지수는 장중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유럽 시장이 가장 큰 문제는 미국도 테이퍼링 하는데 ECB도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해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별로 이 득실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틀 연속 독일 증시가 윗꼬리 음봉을 달았다면 수요일은 대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만 대음봉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어제 오늘의 윗꼬리가 시장을 숏으로 베팅하려는 압력보다는 상승 변동성을 죽이기 위한 액션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에 대한 롱 포지션을 꺾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다음 주 ECB에 따라 결정될 것 같고 지금은 적극적인 베팅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관련 지표 3개가 있었죠. 9시 15분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있었는데 컨센서스가 62.5만 건, 근데 발표된 것은 37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아주 심각하게 나쁘게 나온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전월에도 컨센서스가 60만 대였어요. 그리고 전월에는 33만 명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수치는 전월보다는 잘 나온 거예요. 하지만 컨센서스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값이 큰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급등을 하는 등 달러가 눌렸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올랐죠. 근데 헌데 미국 지수 선물은 이 고용지표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지표는 마켓 제조업 PMI인데 61.1로 나왔고요. 어쨌든 50 이상이면 나쁜 게 아니라서 시장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23시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인데 아주 중요한 지표죠. 물론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로도 그리고 컨센서스 58.5 대비로도 잘 나온 99.9가 나왔습니다. 이 처음 나온 ADP 고용보고서 미스로 10년 국채가 강세를 보였다면 나중에 나온 제조업 PMI라든지 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우려를 꺾으면서 채권 상승에 제동을 걸었고 그렇게 해서 채권 시장은 계속 그냥 변동성을 죽여갔습니다. 자, 이제 커머디티 볼게요. 오늘 커머디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해 선물 거래소에서 오전에 알루미늄 선물을 포함한 이 비철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자 중국 정부가 비축분 금속을 풀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밀렸고요. 유럽 세션 시작하고 더욱 밀리면서 다시 이 톤당 9,336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펙 플러스 관련 이슈인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리스크 선호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텍사스 기름은 69.1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럽 세션 들어와서는 레벨을 낮춰서 68.7달러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 미국 나이맥스 세션 오픈 30분 전인 밤 10시에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 부총리가 이제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러시아는 이 오펙 플러스 쿼터 이상으로 증산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기름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해서 1.8%가량 하락을 합니다. 사실 기름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조용해진 상황에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걸 추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첫 하락은 추격이 리스크가 큽니다. 사흘 동안 지금 68달러권에서 움직인 상황에서
처음 이평선을 깼다고 해서 바로 추격 매도를 하면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눌림의 매도를 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나이맥스 세션 초반에 텍사스 기름은 67.12달러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후로도 67.4달러까지 한참 횡보하다가 오펙 플러스가 별 변동 없이 합의를 잘 맞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심스럽게 커버링이 시작돼서 나이맥스 현물 마감대는 전일 마감 가격인 68.5달러를 살짝 넘겨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증시 강세 때 제법 상승을 했지만 어제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나스닥 선물이 상승보다 다우나 S&P 선물이 상승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유럽 증시가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자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앞둔 시점에서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자 지수는 상승폭을 빠르게 축소해서 본장 개장 때는 다우 지수 선물이 약보합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도 개장 직후 나스닥이 폭등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애플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2% 넘게 올랐어요. 물론 초반에만 그랬고 오후장 들어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종가에는 플러스 0.45%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어제 오전장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은 개장 직후 0.5%를 거의 또 스트레이트로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갭 상승한 다음 폭등이 나와서 15,699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전일 고점권을 살짝 넘긴 다음에는 새벽 3시까지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한 횡보를 보였습니다. 위를 따라가도 또 아래를 따라가도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죠. 반면 이 다우지수 선물은 은행주 중심으로 눌림이 나와서 조금 눌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 아주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은근히 반갑게 여겨지는 이유는 시장이 하락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변동성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제 오늘 해서 윗꼬리가 2개 달린 도찌가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도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루짜리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건만큼은 만들어진 셈이 됩니다. 특히 새벽 3시까지 변동성을 죽였다가 오후에 힘이 빠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한 것이라서 시장이 한 박자 쉴 수 있는 신호를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아까 얘기한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것들이 초반에 시장을 이끌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제법 반납했고요. 웰스파고는 사흘째 급락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4.92%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다 안 좋았고요. 또 기름 주식도 1%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윗꼬리를 달았다고 하지만 변동성은 2.25%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은 조금 더 멀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흘째 변동성이 16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 변동성은 그보다 훨씬 낮은 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변동성 선물은 18.1포인트로 하락을 했지만 변동성 지수에 근접해 간다는 의미에서 시장이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속되었던 이 변동성 지수의 레벨 다운이 나타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상식을 벗어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고 점진적인 하락을 할 경우에는 변동성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이 제법 큰 하락이 나온 듯 하다가도 또 막판에 당겨 올리면서 변동성을 죽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해도 변동성 선물이 오르지 않는 또는 장중에만 올랐다가 장 마감 때는 다시 죽는 그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미국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세션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장중에 한해서인데 따라서 오늘도 풋옵션 매도 중심이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어제는 양봉 도치가 나왔다면 오늘은 사실 음봉 도치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시장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처음이 흐름은 무시하고 장중에 눌림이 나왔을 때 풋옵션 매도를 해서 중간 반등 구간에 이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확률 높은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장은 오히려 콜옵션 매도를 해서 시장이 조정을 기대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이 풋옵션 매도에 물리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등가격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언제든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지라 잔존일 대비 여전히 프리미엄이 높다고 해서 옵션을 레버리지를 써서 매도할 경우 장중에 프리미엄이 아주 잠깐만 살아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죠. 아시아 세션 시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현물 매수세가 살아나는 분위기인지라 콜옵션 프리미엄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콜 매도는 특별히 수량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풋옵션은 410을 중심으로 매도와 청산을 반복하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일 저가선을 살짝 깨기만 해도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지라 수량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 오펙 플러스 회담이 무난히 끝난 관계로 하루 이틀 프리미엄이 더 빠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름은 점진적인 레벨 다운이 일어나서 다시 67달러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틀 연속 장중 조정으로 마감될 경우 위쪽으로는 다시 올라가면 70달러 이상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만 확실하게 리스크를 지고 먹튀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기존 콜 66 그리고 콜 67이 내일 눌리게 되면 확실하게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눌리면 전체 포지션을 이익 청산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기름값 상승이 나타난다면 아주 폭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밀릴 때마다 선물 매수를 좀 늘릴 생각입니다. 이번 기름콜 매도는 꽤 스트레스를 받네요. 미국 지수 선물은 내일 하루 정도는 나스닥 중심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보지만 본장 열리기 전까지 선물은 별다른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대 음봉이 아닌 작은 음봉 정도가 기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 매도를 쌓을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수에는 계속 변동성 감소 구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일중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실익이 없는 구간에서는 차라리 다른 종목들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9월물 만기가 쿼드러플이죠. 그래서 전체 포지션을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